2%대 기준금리는 2년 4개월 만입니다. 코로나19 대유행 막바지인 2022년 10월, 당시 물가가 뛰기 시작하자 3.5%까지 빠르게 올린 뒤 쭉 3%대를 유지하다 어제 2.75%로 내렸습니다. 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 7명 만장일치였습니다. 미국과의 금리차가 1.75%포인트로 더 벌어지고 환율 부담이 있지만 금리 인하에 나선 건 그만큼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. 내수는 정치 불안 때문에, 수출은 트럼프 변수 때문입니다.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. 올해 성장률 전망도 크게 내려잡았습니다. 한때 2.3%까지 봤던 올해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했고 이번엔 1.5%까지 낮췄습니다. 최고점 대비 0.8%포인트 줄었는데 단순 계산하면 연간 GDP 18조 원 정도가 감소한 충격입니다. 미국의 관세 압박이 더 심해지면 올해 성장률은 1.4%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. 금리 인하 실기로는 거듭 일축했습니다. 실기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한군의 총재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융당국은 은행 압박에 나섰습니다.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금리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. 한 철거 전문 업체 사무실, 커피 머신부터 업소용 냉장고까지 카페나 음식점 등 폐업한 가게에서 나온 집기들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. 머신기 하나에 가게 하나예요. 지난해보다 자영업 폐업 문의는 10배, 철거 작업도 그만큼 늘었습니다. 문의 중 절반은 재창업이나 확장 이전으로 이어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폐업만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씁쓸한 호황입니다. 다 철거면 나중에 제가 철거할 것도 없어지잖아요. 상가가 전부 다 없어질 텐데요. 대한민국에 저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. 8년째 음식점을 운영 중인 유덕현 씨. 지난해보다 매출이 30%가량 줄었는데 본인 인건비는 생각조차 못합니다. 코로나19 시기를 힘겹게 지나왔지만 깊어진 내수 부진에 희망마저 잃었습니다. 3년 동안 빚으로 이제 버텨왔거든요.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.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이중 삼중고를.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는 1년 사이 35%나 급증했습니다. 지금 구조적으로 자영업자가 지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경제, 사회, 소비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이들 대출액 규모도 30조 원을 넘었습니다. 진짜 수십 번도 고민을 했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버텼다가는 이제 가게세 자체도 못 낼 것 같다.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. 올해 AI용 고성능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10% 넘게 늘 걸로 예상됩니다. 고대 역폭 메모리 HBM 1위 SK하이닉스도 최대 실적이 기대됩니다. 하지만 올해는 수출의 낙수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는 게 한국은행 전망입니다. 지난해 GDP는 2% 성장했는데 1.8%가 수출 덕, 0.2%가 내수 덕이었습니다. 하지만 올해는 수출 기여도가 거의 0으로 예측됐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.5%를 전망을 했는데 순수출 기여도는 0이고 그 내수 쪽에서 한 1.5% 정도 성장을 전망을 했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. 관세를 예상보다 더 빨리, 더 무겁게 부과해 수출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경상수지 흑자 전망도 750억 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. 지난해 흑자와 비교하면 240억 달러, 34조 원가량 적습니다. 더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란 점입니다. 우리보다 GDP가 15배 큰 미국보다 2년 연속 저성장했고 올해 전망치도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. 연 성장률 2% 회복이 시급한데 지금 경제 체력으론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창용 총재는 전망했습니다. 내년도 1.8%면 받아들이고 괜찮은 성장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것이 우리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총재는 정부의 추경 필요성도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. 비상계엄 이후 공개 언급만 최소 5번이 넘습니다.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.